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시장이 기다렸던 PCE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지만 상승 출발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나스닥만 결국에는 0.01%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우리 양시장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장중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쳤는데요. 상승하기는 했지만 저점에서 마감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장중 고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결국 한 달로 보면 5월 달 코스피는 2%대, 코스닥은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2달 연속 이어진 약세장 속에서 여러분들 계좌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종목 고민 오늘도 해결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싹쓸이 포착주들은 하락장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화요일에 FST가 21% 급등을 했고요. 목요일에는 코스닥시스가 장중 상한가 터치했고 바로 어제는 YC가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런 바닥권에서 진입할 종목들 오늘도 무려 5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지우 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 주가 굉장히 빠르게 예. 지나가는데 위원님. 예. 이번 주도 어김없이 테마주 순환매도 빨랐고 그 예. 안에서도 종목들이 꼭 오르는 종목들만 잘 가더라고요. 예. 네, 한 주 정리부터 도와주실까요? 예, 이번 주 좀 이슈가 많았는데 제가 한 주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냉난방 공조 시스템 관련주들이 좀 강했죠. 뭐 삼성공조는 삼성 쪽 얘기 붙으니까 막 뛰는 것 같고요. 일단 이 한성크린텍이 좀 예사롭지 않죠. 예, 바닥에서 이제 삼성 쪽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성크린텍 같은 경우가 SK 실트론 쪽에도 납품이 돼가지고 이 초순수죠. 올해 8월 달에 이제 납품을 확정지어서 앞으로 초순수 관련주로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냉난방 공조 관련주, 뭐 LG전자도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 삼성도 이제 M&A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성크린텍 같은 경우도 중장기 바닥에서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냉난방 공조 관련주들 또 굉장히 강했고 두 번째로 이 화장품주들이 초강세 흐름이 전개되죠. 야, 이 작년 1월 달 그리고 재작년 12월 달에 생각이 나요. 이 실리콘2가 예사롭지 않다. 야, 바닥 대비 20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폭증하면서 움직이죠. 역시 주식은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을 찾아야 돼요. 아마존에 입점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콜마홀딩스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 콜마가 올리브영,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선크림 같은 경우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콜마홀딩스. 이제 콜마홀딩스도 자사주 매입이 200억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5일선 회복되고 199억 8천만 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지금 주말에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콜마홀딩스도 다음 주 이제 급등세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폭증하면서 주가가 움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당장 실적이 폭증해야지만이 폭증 또 기대감이 있어야지만이 단기간에 그래야지 역시 이제 주가가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뭐 원전 관련주도 설명 들어볼까 했는데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수주 확정이 된 게 아니다. 이제 해명 보도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상무가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임원들의 매도는 주가의 고점 신호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또 움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전주들도 좀 전반적으로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좀 추격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원전은 뭐 단기간에 실적이 폭증할 만한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세대 전략 반도체. 요즘은 코스닥시스가
이 바닥 대비 꽤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9,000원대, 10,000원대 있을 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FST 같은 경우도 이제 파운드리 수혜주들이 좀 강했죠. 왜냐면 삼성전자 AMD 3나노 수주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주설이라기보다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삼성전자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AMD 리사수 CEO가 얘기한 거죠. 예. 한 포럼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이제 반도체 이제 생산을 어느 정도 이제 이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TSMC는 아직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생산을 안 하거든요. 핀팩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하죠. 내후년 2나노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주설이 이제 기대감이 확 나오는 거죠. 3나노를 들어간다. 이게 과연 그냥 뭐 구형 반도체 뭐 이런 거 들어갈까요? 예. 첨단 반도체를 양산을 얘기를 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MD 쪽에 GPU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에 3나노 쪽에서 양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젠스렁 CEO가 또 얘기한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앞으로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TSMC는 지금 그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데요. 네. 삼성전자랑 네페스 그룹에서 지금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랑 지금 AMD 쪽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3나노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2세대 공정부터 활용을 한다.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주들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코아시아도 7,000원대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제 거의 9,000원 이제 육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아시아도 좀 중요한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쪽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핫했던 섹터들 3가지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주 이번 주에도 강했기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의 매도 소식도 짚어주시면서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하자, 조심하자 이런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그럼 위원님, 이제 당장 월요일이면 새로운 6월이 시작되잖아요. 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장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너무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항상 제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정적으로 봤을 때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가 추석 전날이었는데 대폭락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추석 때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딱 터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11년도 때 유럽 재정위기. 그때 코스피 160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거의 700이시면 딱 지지받고 거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위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당시 이제 140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불안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금융위기 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되면서 아직 배터리 여팡이 좀 확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조정을 받은 측면이 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주말에 또 나온 얘기예요. 이정배 사장님이 또 얘기한 거죠. HBM 하반기 기대해달라. 뭔가 자신감이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권에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삼성전자 이제까지 HBM 메모리 쪽만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뭐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아직 좀 못 올라왔어요. 최근도 충분히 조정받고. 그래서 이제 뭐 EUV 펠리클 하반기에 또 기대감이 있는 FST라든지 삼성 파운드리에 주목하면서 미국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간밤에 근원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부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다우 증시도 한 500포인트, 6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나스닥도 1.7% 밀리다가 막판에 약보합까지 올려놨죠. 이 바닥에 징후가 나온 거거든요. 간밤에 저는 지표 딱 발표되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이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 게임이 끝났구나. 나스닥이 급락해도 전혀 안 불안하더라고요. 예. 제가 딱 자고 일어나니까 내 예상치가 맞았어. 역시 다우증시는 올라왔고 나스닥은 이 정도의 자기가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감 있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현재 나오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매매 전략을 잘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표를 해석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우러나오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 GDP가 둔화되면서 미국 베이지북에서 경제 둔화 전망 약간 다소 비관적이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앞으로 9월 달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은 돼요.
6월달, 7월달 뚜껑은 또 물가를 열어봐야 되겠지만 국제유가도 배럴당 77달러 이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아마 6월, 7월은 좀 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확대되면서 올라가다가 아마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을 마치고 9월 달부터 해서 3분기, 4분기 초반까지 안도렐리에 초점 맞추면서 저가 매수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근거가 있는 정지우 위원만의 긍정적인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저가 매수세 이번 주에도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지우 위원의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 조금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금일도 주식 싹쓸이 또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이제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AI 반도체의 핵심주 분석 정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상반기, 제가 2022년도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연말. 그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봤죠. 예.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 따라했는데요. 예. 근데 적중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2023년도 1월 달 저는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단언컨대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엔비디아가 10배거가 올라온 거죠. 예, 지금 10배 가까이 상승한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가 제가 1월 달에 설명드리고 나서 여기서 그리고 나서 37,000원까지 올라왔죠. 10,000원대에서 37,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1차 반등 주고 2차, 3차가 길게 나왔어요. 하락폭이 3차가 그렇게 하락폭은 심하지는 않은데 기간 조정이 좀 길게 나왔죠.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60일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이평선까지 이제 갭을 다 메웠어요. 여기서 이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제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대신 만약에 아래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집중적으로 다시 또 저가 매수기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으로만 180억, 200억 전망 얘기가 나오거든요. 반도체 장비 사업 쪽으로만. 이 반도체 이 글라스 기판 검사 패키징 장비, TGV 장비가 과연 이걸로 이제 매출 한 900억, 1000억 이걸로 이게 하고 나서 끝날까요? 예. 이제 900억, 1000억 전망이 좀 나오거든요. 내년도부터. 이제 앱솔렉스 같은 경우가 이제 글라스 기판 내년도부터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연 앱솔렉스 한 기업에만 공급을 할까요? 지금 독일 경쟁업체는 수율과 스펙을 압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동종업계 이 기업을 지금 따라올 수 있는 이 패키징 절단 장비, 이 TGV 장비를 앞설 수 있는 기업이 일단은 지금은 없어요. 현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HBM 쪽에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는 다른 기업들이 또 많이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존 최고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 이 절단 장비 TGV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예. 그리고 임원들이 매도 물량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예상컨대 이번 주부터 다시 위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다우 증시가 3시부터 확 뜨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아마 야간 코스피 선물도 대부분 새벽 한 3시, 4시쯤은 대부분 주무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크게 반응은 안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3시 전까지 급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그래서 아마 다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게 다우 증시 한 600포인트 올라온 부분이 이제 후반영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수도
반등,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피롭틱스 61선 24,000원 중요한 지지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YC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4,000원대예요. 예. 정Y라고 말씀드렸죠. 필주와 정Y.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상반기 쌍두마차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14,000원대가 딱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야, 거기서 살짝 깨고 나서 올라가죠. 근데 대량 거래가 시작은 안 되잖아요. 예. 이 기업은 최근 들어 부사장이 좀 매도했다는 물량은 나왔어요. 대신 물량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세대 HBM 제조 장비를 개발을 하고 세계 최초로 고율 낸드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개발했다. 누구랑?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나서 지금 역사적인 흐름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YC를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HB 솔루션도 생각나는데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고 FSD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면 여기서 제가 또 설명드렸잖아요. 다 공통점이 있죠. 왜 721선만 찍으면 왜 본격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세가 이루어질까요? YC도 그렇고 FS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FSD. 이게 지금 차트를 잘못 가져왔네요. 그래서 지금 YC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 FST는 제가 차후에 종목 AS 시간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FST는 넘어가서 HB 솔루션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차트가 좀 틀리게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721선 부근 HB 솔루션을 이렇게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FST도 그랬어요. 721선 부근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죠. 오늘 제가 역사가 시작될 만한 기업을 또 갖고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HB 솔루션 돌파, 지지받고 쭉 올라가죠. 이 종목 보면 좀 YC가 생각나지 않나요? 8,000원대를 YC 뚫어버리고 나서 지금 미친 듯이 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 세계 최초. 근데 요즘에 이 기업도 공동개발 프로젝트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기업 쪽이랑. 저는 뭐 회사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좀 강력하게 삼성전자일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 쪽 협력업체죠. 디스플레이 협회장으로 좀 있고요. 회장님이. 그런데 모회사 지분을 40억 늘려놨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800억 정도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약 400억에 가까운 지분 확대에 돈이 좀 쓰이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12취득까지. 12취득을 먼저 했잖아요. 지금 와서 12취득을 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12발행 이후에 8월 달에 12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아니 채권 만기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왜 지금 먼저 왜 120억을 왜 취득하지? 앞으로 앞날의 전망을 굉장히 환하게 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시설 투자 추가 공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공동개발 프로젝트. 그래서 YC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최초로 이 기업은 초박마 계측 장비를 개발해서 시장 규모도 매우 크고 진입 장벽이 어렵고 100% 외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이 모든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추진할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지금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6,400원대 이하는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이 라인대에서 계속 버티죠. 두 번을 버텼습니다. 이번 이제 세 번째 버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이제 지수가 위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이틀 동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강세일봉이 나와주면 일봉상 양선 세계 적산병 출현과 함께 전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한번 대형 호재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종목이 아니죠. 세력도 최대주 수급도 400억이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온 거고요. 시설 투자가 800억 들어왔으면 시설 투자를 많이 한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국내 유일하다는 건 뭐 경쟁자가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HPSP 지분 가치로만 지금 현재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그룹 합산. 한미 반도체가 그룹 합산 지금 한 5천억의 지분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데 두 개 기업이 유일하게 HPSP에 투자했죠. 근데 요즘에 HPSP가 자사주 매입을 400억 정도 한다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하죠. 나중에 매각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사주 매입 지금 싸니까 해놓다가 매각되면 쫙 주가가 뜰 것 같으니까 지금이 바닥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처음에 투자했을 때보다
지금 자사주 맵이 한 500억 규모면 훨씬 더 큰 규모인 것 같아요. 지금 HPSP도 사모펀드에서 처음에 몇백억 정도로 인수해서 1조 이상의 지금 가치를 평가받고 있거든요. 100배가 넘게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만큼 이 HPSP 최대주도 대규모로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죠. HPSP랑 HB솔루션. 세계 최초로 이 반도체 장비를 개발했고 무상증자를 3주나 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루어졌다는 거. 자사주 매입. 굉장히 HPSP랑 공통점이 많아요. YC랑도 또 공통점이 좀 있고요. 믿고 보는 기업 같아요. 돈이 지금 기업의 이 지분을 매각하면 수천억의 이익이 들어오는데 10년 동안 장사 안 해도 이 기업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본업이 안 돼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HB솔루션도 이전 저점 이탈 일단 안 되는 선에서 단기는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아닌 말로 이제 갑자기 제로 나올 때는 뭐 YC처럼 상한가를 노려볼 수도 있죠. 아마 6,400원대 강력한 지지권으로 작용할 것 같고 오히려 떨어지면 또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하단에 나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먼저 문자 상담부터 해볼게요. 문자로 SK바이오팜 고민이시라고 보내오셨습니다. 매수가는 97,000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네요. SK바이오팜 어제 종가 살펴보니까 85,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손실 부근에 계신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위원님. 예, SK바이오팜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이오다 보니까 솔직히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이제 들여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최근 들어서도 한 번도 잠깐 지금 봤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제 실적이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 같고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증여를 했네요. 최대 주주 측에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의 징후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오는 그렇다고 또 완전히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HLB 사태를 겪으면서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겪었다는 게 아니고 아마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역시 바이오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나마 대기업들은 좀 낫죠. 뭐 셀트론이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렇게 업계에서 탑을 달리는 기업들 있죠. 그래서 SK바이오팜도 일단은 임상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뭐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역배열돼 있잖아요. 차트가 역배열 별로 안 좋아요. 97,000원대에서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위에서 보셨다는 거잖아요. 더 갈 것 같아서 720은 원래 터치할 때 보는 게 좀 더 좋긴 좋거든요. 720은 아래에 있을 때가 좀 더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파 지지받고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가 좀 미끄러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 대량 거래가 지금 시연되고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97,000원대가 지금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올라오면 본전 부근에서 매도계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만 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이전 저점 8만 원대 지금도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역배열 더 초기이기 때문에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바닥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증여도 이루어졌고 흑자 전환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갑자기 또 코로나 사태나 뭐 이런 게 오면 또 바이오가 들썩거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뭐 거래량도 없어서 당장 뭐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것도 판단하기는 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바이오도 좀 투심 위축돼 있어서 8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9만 7천 원 본전 오면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고 대형 호재에 나오면 그때 가서는 또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만 저는 9만 7천 원대 매도 기회 이후에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만 원대 지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질문자님 꼭 매수가까지 와서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한글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50%? 네, 52%세요. 50%. 29,500원. 네, 매수가는 29,500원, 비중 50%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쯤. 헉, 비중 되게 크게 들어가셨네요.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이 돼요. 그러게요. 이번 주에 계속 내리다가 그래도 금요일에 살짝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전망 여쭤볼게요. 네. 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좀 아쉬워요. 네. 지금 제가 이 종목 그러게요. 같은 경우가 제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 지금 잠깐 또 봤거든요. 예. 일단 투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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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잠깐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투자자분 혹시 공시 보시나요? 예. 예,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공시 안 보시죠? 예. 이 회사 직원의 그렇죠. 권유로. 직원의 권유로 사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직원분도 다트전자 공시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직원분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실력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부분도 체크를 안 하셨어요. 예. 임원이 매도를 했거든요. 예. 5월 달에 임원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것만 본다라고 해도 권유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임원이 매도하고 있고 이대주주가 매도하고 있는데 이 29,000원대에서 주식을 사세요 어떻게 권유를 합니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돼요. 뭐 차트 볼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거 지금 또 볼 필요도 없어. 실적도 볼 필요도 없고. 아니 왜 그렇게 좋으면 왜 임원이 매도를 하고 이대주주가 왜 매도를 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의 매수권은 어디였냐면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설명을 드리면 720원 딱 대량 거래 시험될 때 돌파할 때 있죠. 2024년도 1월 달이잖아요. 거기서 급소를 노리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720원 부근 2024년도 4월 달. 근접한에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려고 그러네. 두 번째 매수. 그리고 29,000원대에서 야 이거 호재가 나오네. 더 갈 것 같을까? 더 갈 것 같으니까 기사 보고 이제 접근한 거거든요. 기사가 최근 들어 이제 5월 달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대주주랑 임원이 매도를 해요. 그거를 안 모은 거죠. 예. 결정적이라는 거죠. 대신 이 기업이 뭐 부실주도 아니고 뭐 실적이 부실한 기업도 아니고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AI 테마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대신 31,0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자꾸 저항을 받고 밀리잖아요. 예. 3만 원대 부근에서 거기서 돌파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꾸 밀리죠. 그리고 이제 주포 세력들, 이대주주와 임원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3만 원대 이상은 이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격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은 지금 주식을 사신 거예요. 주식에 때를 사야 되는데 좋은 주식인데 좋은 주식에 때를 살 생각이 안 하고 바닥을 찾을 생각이 없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실패의 맞아요. 요인이죠. 예.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지 좋은데 더 갈 거를 찾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싹쓸이 기법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시를 보셔라. 721선을 보셔라. 근데 그 두 가지를 안 보신 거죠. 그래서 실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명심하시면서 지금 단기의 지지권이 지금 23,000원대 여기가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를 보유하다가 바닥권은 저 2만 원대 이하가 바닥권이거든요. 그리고 뭐 본전 부근 이상 부근 오면 매도계를 노려보시고 다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또 잘 접근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지금 비중이 50% 너무 크셔서 걱정이 크실 텐데 그래도 잘 기다리셨다가 결국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잘 수익 챙기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매수 건의하셨다는 그 직원분한테 앞으로 종목 추천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 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싹쓸이 같이 보자고 말씀도 전해주세요. 끊겼네요.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선진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784원,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제 종가 살펴보니까 7,000원대에서 마감을 지었네요. 질문자님 지금 손실이 좀 꽤 크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의원님? 예, 이 선진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제 사료 그리고 뭐 양돈 관련 이제 음식료 어품이잖아요.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예. 저도 뭐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선진 포크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뭔가 확 뜨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지도 않아요. 예. 그게 좀 단점이죠. 예. 저평가 매력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제가 공시를 지금 확인도 못 해봤어요. 미처 지금 처음 보는 기업이에요. 처음 보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쪽에 지금 꽂혀져 있어가지고 2000년도 때 지금 인터넷에 꽂혔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처음 주식을 접했던 시점인데 막 자고 일어나면 인터넷 관련주 뭐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새로운 기술 상한가, 버추얼대 상한가, 장미디어 상한가. 그게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게 그 유명한 게 새로운 기술이었거든요. 막 근데 더 갈 거 막 추격을 하다가 고모님이 물리셔가지고 거기서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막 이제 막 슬픔에 눈물을 흘렸죠. 예. 주식은 핫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양동 기업들은 핫 이슈가 나오지를 않잖아요. 예. 지금은 뭐예요? 2000년도 인터넷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스마트폰, 예. 그리고 나서 지금 2020년도 때 전기차, 이제 AI 쪽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주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끝나는 테마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겪어보셨잖아요. 2008년도, 2000년도 때 인터넷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끝나나요? 아니, 애플 벌써 20년 동안 갔는데.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10년 넘게 올라오고 바닥 대비 10배, 수십 배.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 쪽에서 뭔가 승부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선진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부근이죠. 7,2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보유를 하다가 단기는 8,000원대가 약간 저항권인데 저 만원대 부근이 720선 또 저항권이죠. 중기. 본전 부근에서는 꼭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고 뭐 종목 주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크게 성장성은 없어 보여요. 차트는 좀 바닥권에 있는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까지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다음 종목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이제 시간이 없네요. 여기서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주 동안의 싹쓸이 포착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시장을 주름 잡았던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상한가를 간 YC 살펴볼게요, 위원님. 이번 주에 사실 계속 좀 빠져서 걱정을 저는 했었는데 역시나 물량 소화 잘 해내더니 어제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예, YC가 참 이게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YC 같은 경우가 이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증권사 목표 주가가 25,000원까지 나왔어요. 네, 이번에. 야, 세계에서 지금 시가총액 36조 원이 나오는 어드반테스트랑 비교가 나왔거든요. 36조. 와, 글로벌 기업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국내 유일,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가 있다 보니까 역시 국내 유일 전 세계 최초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대주가 바닥권에 있을 때 다 대규모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4,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4,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빈솔루션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12%나 급락을 했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도 자리를 잘 지켜줬네요. 예, 역시 세계 최초, 세계 국내 유일이잖아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또 있죠. 주식 싹쓸이 기법이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기법이거든요. 예, 역시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은 죽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HPSP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수천억이 나오고 있죠. 한미반도체 어떻게 됐죠? HPSP 지분 가치 플러스 TC본드 장비로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 아직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세계 최초 국내 유일 HPSP 지분 가치로만 수천억. 앞으로 10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조정시만 볼 텐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지수가 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전고점 돌파, 신고가 패턴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신고가 랠리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ST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4월 8일 24,000원대에 말씀을 하셔서 한 번도 손실인 적이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20%대 시세를 냈어요. 예, FST 같은 경우도 역시 투과율 95%의 EUV 펠리클,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이죠. 경쟁자가 없잖아요. SNS텍 말고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미국 텔러시 쪽에 납품한다. FST 얘기 말고는 없거든요. 이 삼성전자 파운드의 핵심 수혜주기 때문에 이 기업도 역시 HBM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 EUV 펠리클 내년도부터 이 ASML 같은 경우가 EUV 장비 역사적인 수요가 발생될 것 같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ASML CEO가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핵심주죠. EUV 장비랑 부품을 다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FST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안 보겠습니다. 강물증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S 다음 종목 코스텍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장중 상한가 터치했고 어제도 또 추가로 고점을 높이면서 무려 4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시청자님이 지금 수익 감사합니다. 언제쯤 수익 챙기면 좋을까요? 이런 의견까지도 남겨주셨어요. 예,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코스텍시스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 스페이서, 방열 스페이서죠. 이것도 또 똑같아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패키지부터 소재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이 세계 최초, 국내 유일만 제가 기가 막히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는 뭐 끝날 수가 없어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막 올해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도에 대량 양산을 준비하면서 지금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 22억 들어오고 임원이 장내 매수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기관 투자가 벤처 캐피탈 업체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1년 동안 보호 예수. 그러니까 올해 투자하고 1년 동안 묶어두겠다 이거예요. 못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상투 신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단기는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숨 고르기는 할 수 있죠. 대신 뭐 어디까지 조정받았다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니면 또 그냥 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차트만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전고점 뚫었잖아요. 14,900원대가 지지권이거든요. 아마 이 라인 때는 또 웬만해서는 안 깰 것 같아요. 이제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기 때문에 역시 721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닥권은 11,000원대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기 지지권은 14,800원. 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 중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장기는 뭐 내년도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기관 투자가들이 바보일까요? 1년 동안 보호예수 걸어놓고 투자를 지금 딱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 한번 쫙 뻗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뭐 항상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갭들이 계속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뭐 목표치를 갈지는 뭐 지금 당장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차후 흐름을 보면서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4,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면서 끌고 가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아까 수익 중이라고 하셨는데 수익도 축하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전에 기대감을 너무 높여주셨어요. 이제 역사가 시작될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셨고 네. 또 아까 전에 이민경 님이 오늘 종목 왠지 YC인 듯 이렇게 추측도 해주셨거든요. 예. 네, 5종목 기대됩니다. 하나부터 들어볼까요? 예,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C는 지나버렸죠. 뭐 바닥 대비 뭐 4,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올랐는데요. 뭐 제2의 YC를 찾아봐야죠. 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가 제가 첫 번째로 지금 들고 왔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성이 좀 있는 거예요. 연내 ADAS 칩 아파치 6를 벌써 수년에 걸쳐서 지금 준비를 한 거거든요. 결과물이에요. 국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AI 반도체 국채까지를 1조 원 투자한다 얘기 나왔었죠. 거기에 이제 주관사로 선정됐던 부분, 엣지 쪽, 엣지 프로세서, 이 기업이죠. AI 엣지 프로세서. 이 텔레칩스랑 이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는 넥스트 칩이 있었거든요. 근데 넥스트 칩 같은 경우가 드디어 싱글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해요. 대량 양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퀄 테스트는 1차 통과를 한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매출이 2,7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기업 설명회 얼마 전에 진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NPU 기반의 또 AI 칩을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 부분을 이쪽에 대기업이랑 협력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협력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 휴머노이드 로봇? 뭔가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예.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이 넥스트 칩은 이미 자율주행 반도체부터 해서 수년 전부터 상당히 협력을 많이 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양산, 이 기업의 AI 반도체 칩도 AR램과 공동 개발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양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좀 이례적이에요. 최대 주주가 올해인가요? 예, 12발행을 했죠. 12발행. 12발행을 해놓고 작년도 했던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나서 300억. 12취득을 한다. 아까 제가 HB 솔루션도 말씀드렸죠. 12발행을 하고 채권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얼마 안 돼서 12취득을 해요. 이미 최대 주주가 기관들의 물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그냥 발행하자마자 그 다음날 12취득을 해버렸어요. 90억 볼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바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앞날을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10월 달 이후에 올해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 기업은 ISP, 그리고 HD, ADAS 이 세 종의 칩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이에요. 오늘 제가 다 종목 S 설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유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대주가 매집을 안 해요. 기관 투자가들이 이자율 0%로 12,500원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랑 휴머노이드 로봇을 협력한다라는 얘기만 나와주면, 물론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그냥 대기업이라고만 얘기 나왔지만 아마 업계에서도 많이 추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또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유일 타이틀을 달고 있는 넥스트 칩 주가 보니까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 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FSD를 다시 또 설명 들어보려고요. 오늘은 좀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들 위주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6월 중순쯤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CEO들, AMD부터 해서 AR램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 다 참여를 해서 연사를 하거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지 몰라요. 올해 상반기는, 그리고 작년도 HBM이라고 하면 올해 이제 연말에 미국의 텔러시 공장이 완공이 되죠. 그리고 추가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는 파운드리에 관심이 집중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FSD, EUV 장비 부품 동시에 할 수 있는 아마 글로벌 유일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매출 조 단위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글로벌 유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셨네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저 공동 개발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공동 개발 프로젝트, YC 그리고 이 워트가 또 있네요. 워트. 그리고 앞으로 HB 솔루션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미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국내 유일의 초정밀 습도 제어 장치 THC 장비를 7억까지 같이 구성된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해서 앞으로 텔러시 납품도 진행할 예정이고, 이 청주 공장 쪽에 SK하이닉스 쪽에도 공급할 예정이죠. 그런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들어 최대 주주 임원 상무 전무님이 36만 주, 26만 주 금액으로 치면 60억이 넘어요. 갑자기 증여를 하네요. 증여. 가족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족한테 증여를 많이 하잖아요. 대규모로 증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주가 10,000원대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유일하다. 네. 삼성전자랑 공동개발 프로젝트. 거의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간다라고 봐야죠. YC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공동개발 프로젝트. 딱 튀죠. 지금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네. SK하이닉스 쪽 공동개발 프로젝트. 특히 이제 한화가 그렇죠. 하나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언론 보도 나오더라고요. TC 본도 장비 드디어 SK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대기업이랑 협력한 기업들은 사실상 90% 이상 거의 공급한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단계, 이게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보완해서 결국에는 공급을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이 워트 같은 경우도 잘 지켜보시면서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모멘텀을 두 가지나 안고 있네요. 공동개발과 또 국내 유일 수식어까지 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한가 찍고 어제는 좀 차익이 나왔는데 이번 주 저가 흐름 매수 진입 타점 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야, 이 기업은 빼놓을 수가 없죠. 뭐예요? 국내 개발 공동 프로젝트 네. HB 솔루션. 오. 6월 달을 됐으니까 또 얘기를 해야죠. 제가 계속 얘기하죠.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다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딱 급소해서 다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6월 달도 이제 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야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초방막 계측 장비를 개발해서 이 TSMC 쪽이랑 성능 평가 얘기가 나온다는 건 국내 지금 TSMC랑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료 테스트를 하고 특허까지 취득해서 이제 성능 평가를 지금 장비 반입을 진행한다.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TSMC 쪽에 얘기 나온 기업이 없어요. 대부분 메모리 쪽은 얘기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HPSP가 있었죠. 세계 최초로 이 열처리 장비, 그 고압 어닐링 장비 이 부분을 공급을 한다는 부분은 HPSP가 나왔는데 이 HP 솔루션이 HPSP에 지분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공통점이 많아요. HPSP도 자사주 매입에다가 무상증자 3주. 이 기업도 자사주 매입에다가 무상증자 3주.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많아요. 세계 최초, 국내 유일. 그래서 이 기업이 공동개발 프로젝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매집하고 시설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800억. 거의 반드시라는 말은 쓰기가 좀 어렵지만 거의 반드시 가능성이 굉장히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 종목은 워낙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댓글창에 스카이 플랫폼님이 정현빈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정현빈이 이 종목에서 비롯됐죠. 현빈솔루션 이번 주 화력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공개가 될 텐데 기대되네요, 위원님. 이 종목 원래 시간이 많으면 1시간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역시 마지막에 또 히어로가 나오잖아요. 네. 주식은 뭐다? 722선 돌파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이 코아시아가 삼성전자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서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5G 칩을 300억 수주했거든요. 그리고 텐스토 렌트라는 반도체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짐 켈러 CEO 있는 기업이죠. 거기에 3나노 칩을 수주했거든요. AI 칩을.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아마 그로크로 추정이 돼요. 거기에 4나노 칩을 수주한 것 같거든요. 작년도에 암바렐라도 수주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업체도 최근 들어 수주하고 있고 로봇 쪽의 AI 칩도 지금 수주를 협의하고 있다. 규모만 수백억에 달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텐스토 렌트 쪽에 이 수주를 하고 자회사 100% 자회사가 400억 투자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아시아가 400억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디자인하우스 기업은 향후에 삼성전자가 성공하게 되면 매출 조 단위가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 탄생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대만 업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 탑픽 종목으로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디자인하우스 탑픽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코아시아였습니다. 5종목 언제쯤 매수해야 되는지도 정말 궁금한 것 같은데 위원님 오늘 무방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역시 유행을 따라가야 돼요. 유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옷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행을 거슬러서 50년대 수준으로 옷을 입고 나온다. 투자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트렌드가 지금 AI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이쪽에 집중 뭔가 독보적 세계 최초 국내 아마 바닥에서 주포 세력들이 들어온 기업들 잘 보시게 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바닥권에서 노려볼 만한 많은 종목들 더 궁금해하실 것 같고 진입 시점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무방 9시에 이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주식싹쓸이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종료 후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9시에 시작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